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의 공식.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끊임없이 걱정하며 보냅니다. 그러니 걱정과 스트레스를 멈추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데일 카네기의 책 자기관리론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냉방산업의 개척자이며 세계적인 기업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가 창안한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그가 이제껏 들어온 걱정 해결 방법 중 단연 최고라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뉴욕 엔지니어스 클럽에서 윌리스 캐리어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젊을 때 저는 뉴욕의 버팔로 포지 컴퍼니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은 미주리주 크리스털에 위치한 피츠버그 플레이트 글라스 컴퍼니의 한 공장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가 주어졌지요. 자산 가치가 몇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장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소 중 엔진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인데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법이었습니다. 전에 딱 한 번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시도해봤을 뿐이었죠.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장치가 그럭저럭 작동을 했지만 우리가 보장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은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30년 넘게 그 방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간단해서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직장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주가 장비를 철거해야 하고 이미 투자한 2만 달러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지요.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있잖아.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험했다고 치고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실험이었으니 연구비로 충당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단계,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2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에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만 달러를 잃는 대신 1만 5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계속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면 거둘 수 없었던 수익입니다.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마음이 오만 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최악에 직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면 막연한 상상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반이 생겨납니다. 비록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효과가 참 좋아서 이후로도 줄곧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에서 걱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윌리스 캐리어가 사용한 마법의 공식이 그토록 탁월하고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걱정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그가 쓴 방법은 대지를 단단히 딛고 서게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만든다. 상황과 기반을 모른다면 제대로 생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응용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38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이 방법을 듣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 기꺼이 받아들이라.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다. 심리적으로 볼 때 최악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친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만 남는다. 윌리스 캐리어의 말을 더 들어보자.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니 당장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망가뜨린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최악을 상정한 다음 이를 개선하려 들지 않으며 난파선의 잔해에서 인양할 수 있는 것들을 건져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회복해보려고 애쓰는 대신에 억울함에 가득 차서 최악의 경험과 격렬한 싸움에 몰두한다. 결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각이 고착된 우울증의 희생자가 된다. 처음 포텐셜 시크릿 채널을 시작하기 전 많은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잠재력을 바탕으로 선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도록 도움을 주는 일. 채널을 개설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닙니다. 최악의 일은 부정적인 커멘트가 달릴 뿐입니다. 추석 연휴 바로 직전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조심해서 여태 잘 버텨왔는데 이렇게 추석 전에 걸리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장 목 통증이나 몸살로 고생을 하게 될 테고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고 다음 주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날 일들을 명확하게 생각해 보니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내려놓게 되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생기면 불확실성으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그 안 좋은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먼저 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고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면 이미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일까? 최악의 결과를 명확히 정의하면 우리의 걱정 대부분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